이번 시간에는 바둑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귀를 이렇게 지켰을 때 귀에 가까이 다가가는 걸 걸친다라고 해요. 걸침, 날일자 걸침입니다. 그리고 내 귀를 내가 지키는 걸 굳힌다라고 해요. 굳힌다. 뭔가 내 영토를 굳힌다 그런 거죠. 굳힘이라고 합니다. 날일자 굳힘, 눈목자 굳힘, 날일자 걸침, 눈목자 걸침, 한 칸 걸침. 소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칸 걸침 모양을 보고요. 날일자 걸침, 눈목자 걸침, 두 칸 걸침 이렇게 돼요. 소목일 때도 역시 한 칸 굳힘, 날일자 굳힘, 눈목자 굳힘, 두 칸 굳힘이 됩니다. 그리고 변에서 이제 변으로 두는 걸, 변에서 변으로 두는 걸 벌림이라고 그래요. 벌림. 벌린다. 자, 이렇게 두면 두 칸 벌림이 됩니다. 변에서 변으로. 변에서 변으로. 세 칸 벌림. 네 칸 벌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두 칸 벌림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돌이 좀 튼튼하게 두 개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세 칸까지 벌려가요. 세 칸 벌림. 그래서 이걸 두 칸 벌린 거 일립, 돌이 하나 있을 때 이전, 두 칸 벌린다 해서 일립 이전이라고 그래요. 일립 이전. 자, 두 개가 있을 때 세 칸 벌려가는 걸 돌이 두 개 있을 때 세 개 벌려간다 해서 이립 삼전이라고 그래요. 이립 삼전. 일립 이전, 이립 삼전이라고 말을 해요. 자, 변에서 변으로 두는 걸 벌림. 그리고 이렇게 넓게 벌려놨을 때 가운데로 뛰어드는 걸 갈라친다라고 그래요. 변의 상대돌의 간격이 넓을 때 그 사이를 이제 가르고 가는 걸 갈라친다고 그래요. 갈라치기. 보통 이제 그 사이가 넓을 때 많이 갈라치겠죠. 이 정도일 때는 그렇게 잘 갈라치지 않지만 조금 사이가 넓어지면 가운데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방해하면서 뛰어들 수가 있어요. 갈라치기. 변의 돌의 간격이 상대돌의 간격이 넓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걸 갈라치기라고 해요. 그리고 돌이 변에 있는 돌이 중앙 쪽으로 향하는 걸 뛴다라고 그래요. 뛴다. 한 칸 뛴, 두 칸 뛴다, 두 칸 뛴. 자, 변에 있는 돌이 중앙 쪽으로 향하는 거 한 칸 뛴. 보통 이제 한 칸 뛴을 많이 사용해요. 가끔 두 칸 뛰기도 하고, 이제 날일자, 눈목자를 이제 두기도 하죠. 날일자나 눈목자로 두기도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한 칸 뛴. 날일자 뛴 그렇게 잘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날일자로 이제 빠져나갔다, 눈목자로 빠져나갔다 하는데, 이제 한 칸에서는 이제 뛰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한 칸 뛰었다, 두 칸 뛰었다라는 표현. 중앙 쪽으로, 변에서 중앙 쪽으로 향하는 걸 뛴다라고 표현을 해요. 뛴다. 그리고 상대돌의 뒤를 따라서 상대돌을 압박하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수를 채우면서 따라가는 걸 민다라고 그래요. 민다. 밀어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3-3 들어갔을 때 많이 나오죠. 3-3 들어가고 막으면 이렇게 밀어가야지 힘없이 이렇게 막 느슨하게 입구자 두고 이러시면 안 돼요. 힘있게 밀어가야 상대돌도 압박을 받으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아가면 또 젖히고 뻗었을 때 역시 밀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상대 뒤를 따라서 바짝 타이트하게 가는 게 밀어가는 겁니다. 민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위에서 상대가 넓은 데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위를 꼭꼭 막아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눌러간다라고 그래요. 눌러간다. 누르다. 상대를 아래쪽으로, 좁은 쪽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다 눌러가는 행마예요. 누른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만약에 흙이 두 차례라면 이렇게 두는 게 아주 좋은 자리인데요. 이게 두 점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점 머리라는 건 상대 돌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양옆에 와 있는 걸 두 점 머리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고 이게 이제 두 점 머리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만약에 흙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건 두 점 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왜 두 점 머리가 좋냐면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백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하게 만들면서 상대를 이렇게 눌러가기 때문에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에 두 점 머리가
두드리기가 좋은 거예요. 바둑에서 바둑 격언에 두 점 머리는 두드려라. 이런 거 이제 두드린다고 표현을 해요. 두 점 머리는 두드려라 라는 격언도 있듯이 두 점 머리는 보통의 경우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두 점 머리 말고 이제 이 모양은 이건 석점 머리예요. 석점 머리까지도 두드리는 게 좋은 경우가 이제 많아요. 석점 머리. 두 점 머리가 좀 더 이제 상대한테 압박을 주는 통렬한 행마고요. 석점 머리까지도 뭔가 상대한테 압박을 주는 좋은 행마일 경우가 많아요. 석점 머리. 그래서 두 점 머리나 석점 머리는 두드려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이제 넉점 머리부터는 이제 그런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요. 넉점 머리를 두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의 길이 너무 많아서 이제 충분히 튼튼해져서 이게 압박하는 의미가 없어요. 백도를. 그래서 괜히 끊기는 약점만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넉점 머리부터서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내 돌이 좀 튼튼해서 주변에 있으면 막아가는 의미는 있는 거니까요. 이제 막아가고 또 그게 아니라 상대 돌이 더 많이 있으면 그냥 뻗어 가야죠. 이렇게 막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두 점 머리랑 석점 머리까지는 두드려 주는 게 좋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한 칸 모양이 있을 때 보통 한 칸 모양은 끊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가 봐야 백이 더 불리한 싸움을 하니까 이 한 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걸 끼운다라고 해요. 끼움. 보통은 끼워가지 않아요. 한 칸을. 하지만 주변에 내 돌이 많으면 한 칸도 끼워갈 수가 있어요. 끼워갔을 때 내 돌이 많기 때문에 상대 돌을 끊어서 싸웠을 때 유리한 싸움을 전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칸을 이렇게 사이를 파고드는 걸 끼움이라고 그래요. 끼운다. 그 다음에 날일자 모양이 있을 때 이것도 역시 날일자가 보통 때는 잘 끊어지지 않아요. 연결성이 확보가 됐는데 주변에 상대돌이 많으면 끊길 수도 있어요. 이걸 백이 끊어갈 때 아까 한 칸은 이제 끼워서 끊어가는데 날일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둘 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끊어서 좁은 곳에 갇히는 돌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흙을 끊어가려고 한 다음에 이 돌을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어가는 거예요. 이 돌은 지금 밖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이 돌. 그래서 이 돌이 튼튼해지지 최대한 튼튼해지지 않도록 끊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입구자로 끊어가게 되면 이 돌이 튼튼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좋아요. 날일자 모양으로. 입구자 모양이 아니라 날일자 모양으로. 이걸 건너붙임이라고 그래요. 건너붙인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건너붙인다. 한 다리 건너서 붙인다. 그런 의미예요. 건너붙임. 건너붙여서 끊는 거예요. 보통 날일자를 끊어갈 때는 건너붙여서 끊어가요. 그래서 바둑격언에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주변의 돌이 강해서 날일자를 끊어갈 때 건너붙여서 끊으라는 소리예요. 건너붙여라. 그러면 흙이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도 끊는데 이 끊어지는 돌이 약하잖아요. 아까에 비해서. 그래서 날일자를 내가 끊어가고 싶을 때는 건너붙여서 끊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건너붙임이라고 해요. 건너붙임. 그리고 상대돌이 왔을 때 귀의 집을 좀 지키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켜도 되고 이제 하는데 가끔 이렇게 지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날일자잖아요. 날일자인데 이제 이 날일자랑 약간 틀리죠. 이렇게 3선의 날일자가 아닌 2선의 날일자. 이걸 처진 날일자라고 말해요. 처진 날일자. 뭔가 좀 처졌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축 처졌다는 처진 날일자. 그래서 가끔 사용하는 수예요. 이 처진 날일자. 이런 식으로 상대 모양을 좀 줄이러 갈 때도 백이 이렇게 처진 날일자 형태로 줄이러 갈 때도 있어요. 상대 집을. 보통은 이제 상대가 이렇게 날일자 모양으로 있을 때 처진 날일자로 내 집을 지키는 수가 가끔 쓰여요. 처진 날일자. 그리고 상대 모양을 줄이러 갈 때 이쪽에 상대 모양이 좀 이제 하나 더 두면 모양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 모양을 견제를 할 때 아예 그냥 뛰어들어서 상대 집을 없애면서 내가 살아버리겠다 하는 거 이런 걸 침입이라고 해요. 침입한다. 그리고
적당히 그냥 줄이기만 하겠다. 적당히 상대한테 집을 내주되 너무 큰 집을 짓지 못하게 나는 사이즈만 조금 줄이겠다 하는 걸 삭감이라고 그래요. 삭감. 뭐 우리 임금을 삭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침입은 뭔가 과감한 방법이에요. 대신 위험 부담이 따라요. 이걸 살려야 되니까. 삭감은 좀 안전한 방법이죠. 대신 상대한테 어느 정도의 집은 내줘야 돼요. 침입했을 때는 본인이 상대한테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살 자신이 있을 때 침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 상대들이 강해서 내가 침입해서 살리기 힘들다 싶으면 삭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삭감하는 방법은 삼선의 돌이, 상대 돌이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으면 조금 더 쉬워요. 삭감하기가. 돌이 사선에 있는 것보다 삼선에 있는 게. 자, 그래서 사선에 있을 때는 보통 침입을 많이 사용하고요. 삼선에 있으면 삭감을 많이 사용해요. 자, 삼선에 있으면 삭감으로 이렇게 입구자 모양으로 가는 수를 많이 쓰거든요. 상대 모양 쪽에서 이걸 어깨에 짚는다 그래요. 어깨. 우리 사람 어깨처럼 어깨를 짚어간다. 그러면은 이 돌이 흙이 백을 둘러싸여서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밀어간다고 그랬어요. 상대 뒤를 따라가는 거 밀어간다. 이쪽이나 이쪽으로 밀어가야 돼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도든지 이렇게 둬서 좀 안전하게 상대 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 집을. 이쪽으로 오더라도 이렇게나 이렇게 둬가지고 상대 집의 사이즈를 줄이면서 내 돌이 둘러싸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의 돌이 있으면 모양을 줄이고 싶으면 어깨 짚어가는 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주변에 상대 돌이 좀 강해서 주변에 상대 돌이 약간 강해서 내가 어깨 짚어가는 것도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 상대가 밀어오는 게 아니라 막 둘러싸올 것 같다. 그런 경우라면 이때는 조금 덜 가야 돼요. 이것도 너무 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발 덜 가는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날일자 모양으로. 자, 그러면 대신 집은 더 많이 내주게 되긴 하지만 이 정도 선으로는 흙이 집을 지킬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나도 상대한테 둘러싸이지 않고 밖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두면 혹시 이렇게 나를 둘러싸자고 했을 때 내가 둘러싸여서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한 발 덜 가는 거, 날일자 모양으로 한 발 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깨 짚기예요. 어깨 짚기. 그래서 어깨 짚는 수를 이제 삭감할 때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대방 집 모양을 적당히 줄여가는 걸 삭감의 방법이에요. 다 삭감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대 집 모양 사이즈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아예 뛰어드는 거, 뛰어들어서 여기서 두 집 내고 살겠다 하는 걸 침입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바둑 용어를 알고 계시면 이제 어떤 프로들 바둑을 해설하는 그 프로들 바둑 해설을 듣거나 하실 때 훨씬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